책상 옆 선당 서랍. 첫 번째, 두 번째 칸은 자주 쓰는 물건을 넣어두지만 손이 제일 닿지 않는 세 번째 서랍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꺼내보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서랍 한번 열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난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군입니다. 자, 1년 만에 이렇게 네.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짜잔. 지금 가을인가요, 지금? 네, 가을이 컴백했습니다. 보통 9월부터 약간 가을인가? 그쵸. 아. 딱 공기가 딱 선선해지지 않습니까? 막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이번 음. 태풍 지나가고 그러니까. 되게 시원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누구보다 가을을 기다려온 사람 같은데 사실 저는 가을이 싫습니다. 근데 여름이 좋다고 그러셨죠, 그때? 네. 누가 봐도 쟤는 사춘기다라고 보이는 시절부터 응. 가을을 타는 사람이었어요. 하하. 약간 잊혀진 계절 들으면서 아하. 혼자 아련해하고 약간 눈물 흘리고. 공기가 되게 선선해지고 하늘이 되게 높아지면 진짜 울적해지곤 했어요. 약간 가을 타는구나, 약간. 방학이 끝난 것도 싫은데 그래도 1학기의 시작은 뭔가 새로운 친구들도 있고 새로운 선생님도 있고 교실도 새로우니까 막 설레임 같은 게 있지만 2학기가 시작되면은 새로울 것도 없고 이벤트도 별거 없고 왠지 시간도 빨리 가고 또 추워지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또 방학 숙제도 몰아서 하니까 너무 피곤한 거지. 평소에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고부터는 또 비염이 생겨가지고 더더욱 가을을 네. 싫어하게 됐는데 모든 비염인들은 아마 공감하시겠죠? 기타 등등 가을이 싫은 이유는 더 말할 수 있는데 네. 이쯤 하도록 하고 그래도 제가 가을이 책을 읽기에 제일 좋은 계절이라는 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천고마비에다가 독서의 계절이다. 그래서 세상 진부하게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기 때문에 종이책과 서점이라는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그 말이 보통 이렇게 평가받죠. 마케팅계에서 가장 잘 팔린 카피다. 보통 가을에는 책 읽기가 되게 힘드니까 밖에 나가서 뭐 놀러 다니고 하니까 책 판매량이 되게 준단 말이야. 그걸 오히려 올리기 위해서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세뇌시키는 거다. 그죠. 마케팅용으로 쓰는 거죠. 오. 어쨌든 저는 이렇게 세뇌된 인간으로 가을만 되면 그렇게 책을 사요. 이거는 독서할 때 네. 어느 형태의 책을 선호하시나요? 종이책 아니면 전자책도 있고 요즘은 되게 다양한 형태의 책이 발간되잖아요. 선호한다고 하면 무조건 종이책을 더 선호하고 근데 저는 집에 그 크레마라고 하는 국산 이제 전자책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저기 외국에서 나온 것도 몇 개 킨들이랑 그 하나 뭐죠?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쨌든 전자책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근데 종이책이 훨씬 더 읽기가 쉽고 잘 읽혀지는 것 같아요. 좀 직관적으로. 그렇죠. 저도 이렇게 밀리의 서재나 리디셀렉트 같은 전자책 구독 서비스도 이용해봤는데 리디북스에 나오는 기계 있잖아. 리디 그거. 그쵸. 근데 결국 저도 종이책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되게 종이를 넘길 때 사각거리게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또 연필로 밑줄도 긋고 네. 물론 전자책 그것도 밑줄을 그을 수는 있긴 하지만 네네. 그렇게 이렇게 책장 한 개 두 개 접어가면서 감상하면서 읽는 책 읽기가 되게 좋아요. 실제로 어디서 읽은 이야기인데 뇌과학자들이 전자책과 종이책을 뇌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연구를 했대요.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은 문자 정보를 찾을 때 원하는 문구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추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찾으려고 할 때 문구가 어디에 있는지 그거를 뇌가 기억한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전자책에 비해 종이책이 훨씬 분명한 위치감을 제공을 해서 종이책으로 받아들이는 정보의 질이 더 양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억에 더 잘 남고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다. 그래서 한 개의 스크린으로 보는 정보는 순식간에 사라지지만 종이책은 넘길 때 나는 소리, 잉크의 종이 냄새, 책의 두께감 등이 뇌에서 기억을 저장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는 거죠. 네네. 신기하죠? 그죠. 이게 좀 그렇게 종이책으로 가는 게 과학적인.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저같이 이제 막 하나에 막 보다가 모르면 앞으로 막 넘어가고 이런 사람들은 맞아. 종이책은 아무래도 그게 좀 불편해. 근데 이렇게 종이책은 이렇게 넘기면서 앞에 봤다가 뒤에도 봤다가 막 참고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좀 좋더라고요. 물론 전자책으로는 바로 검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장단점이 다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그리고 요즘은 브런치나 웹소설, 메일링 서비스로 이렇게 읽는 글들이 있잖아요. 네. 요즘 이렇게 그런 플랫폼이 다양하니까. 근데 이제 정말 좋은 글들은 구독자들이 댓글이나 피드백으로 항상 외칩니다. 종이책으로 출간해달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좋아하는 무언가를 소장하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종이책이 전자책에 비해서 그렇게 밀리지 않을 거다라는
주장을 하는 편인데 네. 근데 또 생각해 보면은 저희는 주거 형태가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 또래 동년배들은 책이 이사할 때 제일 아픈 골칫덩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일단 무겁기도 하고 공간 차지를 많이 하게 되니까 그리고 또 요즘은 매일매일 사고 싶어하는 책들이 막 넘쳐나는데 정신을 차려보면 그런 책장이 필요해지고 또 책장이 그죠. 넘어가면 이제 서재까지 만들어야 할 그런 순간들이 오게 된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공간은 유한한데 그런 자꾸 갖고 싶은 욕구는 무한하니까 그거에 대안으로 전자책을 찾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다 보니. 그러니까 그게 전자책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죠. 실제로 2011년에 아마존에서 킨들을 출시했을 때 네. 저는 학부에서 학과를 결정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었어요. 아. 네, 그때 2011년에 네. 그때 선택지 중에 한 곳이 문헌정보학과였거든요. 네. 그래서 전 덕분에 파주 출판단지나 북페스티벌들 같은 거를 학부 행사로 운 좋게 다닐 수 있었어요. 네네. 딴 얘기지만 그때는 도서정가제가 없어가지고 출판단지에서 책을 거의 50%? 80% 이런 가격에도 팔고 해가지고 득템을 정말 많이 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였구나. 네. 그게 진짜 도서정가제가 너무 책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너무 뼈아프고 누굴 좋아하는 누구 좋으라고 만든 정책인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는 넘어가시죠. 네, 아무튼 넘어가서 그때부터 교수님들이 전자책이 보편화가 가져올 종이책의 미래에 대해서 종종 이야기를 꺼내셔가지고 과제도 하고 그랬어요. 저는 그때 과제를 하려고 전자북 페어가 그때 되게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킨들을 발표하고 나니까 이제 시장에 큰 변화가 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전자책이 종이책의 종말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갑론을박이 되게 활발했어요. 그죠. 그 교수님들 의견도 둘로 나뉘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종이책은 이제 끝이다 라고 말했던 교수님을 따라 학과를 선택했는데 개인적으로 그때 시간 좀 많이 흘렸잖아요. 한 9년 정도 흐르고 나니까 종이책에 대해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문헌정보학과를 갔다라면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그죠. 아무도 알 수 없는 건데 궁금하기도 하고 좀 아쉽기도 하고 그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책은 사실 아직까지도 전자책이 많이 못 따라왔는데 대학교 얘기에서 나온 말이지만 현대는 현재는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러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페이퍼리스의 삶을 또 갔잖아. 아이패드 같은 거, 탭 같은 걸로 다 필기하고 전공 같은 거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냥 종이책보다 전자로 많이 넘어갔더라고. 요즘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쵸. 트렌드고 그리고 진짜 요즘은 다 바로 교재 같은 것도 무겁게 안 들고 다녀도 바로 PDF로 바로 다운받아 쓸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또 그거는 또 이제 구독률이랑은 좀 다르니까 구독성이랑 그런 좀 떨어진 그런 면도 있지만 또 패드는 펜슬로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장단점이 꼭 분명하죠. 그리고 종이에 인쇄된 형태의 책을 읽는 게 독서라고 한다면은 성인 한 명당 독서량은 계속 줄고 있는 게 맞지만 무언가를 읽는 행위를 독서라고 하면은 우리는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하루 종일 무언가를 읽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읽는 양이 늘었다고 볼 수도 있대요. 그죠.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우리는 후사를 통해서도 많은 정보를 얻고 있고 독서의 형태도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자책, 종이책 그런 거를 구분 짓는 게 굳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현대 정보량이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우리가 불과 100년 전, 200년 전 사람들만 생각을 해봐도 농부라고 하면 아침에 눈 떠가지고 세수하고 밥 먹고 일하고 집에서 자면 땡이야. 근데 우리는 지금 생각을 해보면 똑같은 농부라고 하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로 정보 듣고 나가가지고 음악 듣고 들어오면서 막 간판 같은데 글씨가 막 많이 널려져 있고 맞아. 그러니까 정보량 들어오는 것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책 한 권 이런 걸로 통계를 내기에는 좀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변화를 받아들이고 이런 것도 독서량으로 봐야 된다. 약간 이런 것도 그 출판기 업계 사람들 속에서도 갑론을박이 활발한 거죠. 그렇겠네.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는 이제 종이책에 적은 전자책이 아니라 유튜브나 넷플릭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소설보다 드라마가 훨씬 재미있고 영화들도 넘쳐나고 그래서 차트 1위 노래는 외워도 시는 외우지 않는 시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방면에는 이 모든 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저희는 아날로그의 끄트머리 세대에서 태어났잖아요. 어쨌든 그런 걸 모르진 않고 그래서 빠른 변화에 적응해서 살아가야 하는 게 가끔은 피곤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재미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게 좀 편의성인 것 같아.
책은 내가 직접 읽고 내 머릿속에서 그걸 떠올려야 된다고 하면 그리고 예를 뭐 오디오북 같은 거라고 하면 그냥 자동으로 귀에 자꾸 누가 때려 박아 주니까 너무 편한 거지. 그리고 요즘 시간이 금인데 이 책을 읽는 행위는 어쨌든 내가 어떤 시간과 장소를 할애해가지고 봐야 되는 게 있으면은 뭐 오디오북은 이동하면서도 들을 수도 있고 운전하면서도 들을 수도 있고 밥 먹으면서도 훨씬 들을 수 있는 게 그죠. 편하니까 좋은 변화이죠. 재밌고. 그렇지만 그런 시선으로 보자면 책을 읽는 행위는 어쩌면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기분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또 반대로 보면은 빠른 변화 속에서 잠깐 멈추고 싶어 있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저는 책이 정말 좋은 도피처이자 숨어있기 좋은 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방이다. 숨어있기 좋은 방. 되게 시적인 표현을 많이 쓰시네요. 시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 이것도 어디서 들은 표현이기 때문에 이거 어디서 들었는지 나중에 말해드릴 텐데. 새로운 게 없는 법이야. 그쵸. 원래. 저는 약간 그런 걸 잘해요. 제가 먼저 이렇게 창작을 하기보다는 어디서 좋은 거 이런 거를 봐가지고 짜집기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기 편인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팟캐스트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종이책과 전자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다음으로는 제가 서점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서점 네. 네, 제가 도서관도 좋아하지만 서점만큼 좋아하는 책을 발견하는 좋은 장소도 없죠. 이구는 주로 책을 어떻게 구매하시나요? 저는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저는 책을 구매는 거의 안 해요. 저는 항상 도서관 이용하고 최근에 산 거는 최근에 책을 좀 사긴 샀다. 최근에 저번 달에 한 2권 정도 샀고 네. 서점은 사실 잘 안 가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나는 내가 이렇게 널려있는 것들 중에 뭔가 새로 발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읽고 싶은 책이 있어가지고 그걸 그냥 제목을 찾아서 그냥 빌려 읽어 그냥. 다독가시네요. 보통 다독가들이 그런데 저처럼 책을 좋아하지만 다독가는 아닌 명시합니다. 저는 다독가는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저도 아마 해드려야 되는데 네, 서점을 가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은 주로 저는 동네 서점이나 독립서점에서 구매를 하거나 인터넷에서 구매하기도 하고 종종 중고 서점도 가고 페어에서 구매하기도 하는 정도로 좀 다양하게 구매를 하는 편인데 네. 저 대형 서점에서는 구매를 하는 일이 잘 없어요. 근데 요즘에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점 같은 게 동네에 좀 있나요? 그쵸. 홍문당 서점이나 이런 작은 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교보문고나 영풍문고는 이제 큰 대도시 지역을 기준으로 하나씩은 다 분포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서점은 그러니까 남아있구나. 남아있죠. 관심이 없다 보니까 막 그런 거 안 찾아보니까. 그리고 왜 그러고 마케팅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마케터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서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대형 서점에 가면은 요즘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도 대형 서점이 눈에 보이면 들어가서 자주 구경하는 편이에요. 요즘 트렌드가 어떤지 유행이 어떤지 꼭 사지 않아도 한번 훑어보러 간다. 왜냐면 그 대형 서점을 가야 돼요. 왜 거기를 가면은 약간 책을 사서 나오지 않아도 조금 죄책감이 덜어지니까 약간 동네 서점이나 독립 서점은 들어가면 뭐라도 꼭 하나 지고 나와야 되는. 그래. 그런 게 약간 홈플러스 말고 재래시장 이용하면 그런 느낌이 아닐까? 그러니까 안 사서 나오면 좀 죄책감 들고. 왜냐면 난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그분들도 많이 어필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가면은 꼭 막 현금으로 사서 나와야 될 것 같고 약간 그런 기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동네 서점을 제가 몇 군데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동네 서점 이야기를 하면 빼먹을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속초인데. 속초? 네, 속초에 가보신 적 있나요? 가보기야 했는데 맨날 술이나 먹고 돌아다니지 서점에 갈 생각을 못했죠. 뭐 경포대와 이런 데 가가지고 그죠. 막 초장 순두부나 먹고 그러셨겠죠? 엉덩이나 좀 흔들고 그러는데. 네, 속초에는 정말 랜드마크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랜드마크처럼 자리하고 있는 오래된 서점이 2군데가 있어요. 네. 바로 동화서점과 문우당 서림이에요. 되게 이름에서 풍겨오는 포스가 있지 않습니까? 약간 옛날 서당 같은 느낌이 드는데 2군데 다 중소벤처기업청에서 선정한 100년 가게라는 몇 대째 이어오는 가게들을 그렇게 100년 가게라고 부르거든요. 네, 2곳도 되게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오래된 서점이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더 모두 리모델링을 통해서 현대적이고 깔끔하게 바뀌었긴 했는데 그래서 속초를 찾은 관광객들에게는 필수로 꼽히는 여행 코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하면서 약간 낱낱의 추천 장소 같은 것도 되네요. 여행지 추천. 네, 그렇죠. 많아요. 지금 지역이 많이 남아있어요.
왜 자꾸 시계를 보시는 거죠? 아, 시계가 아니라 내가 스마트워치여가지고.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런 근데 대형 책방이라고 할 수 있는 규모의 오래된 서점이 두 군데, 그것도 그 두 군데가 멀리 떨어지지 않거든요. 네. 그 자리하고 있는 속초는 그래서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꼭 다시 찾고 싶어하는 여행지가 되게 해줘요. 가보고 싶다 진짜. 두 곳 다 몇 대에 걸쳐서 운영하고 있는 점도 신기하고, 보통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대를 걸쳐서 이렇게 가문을 잇는 그런 사람을,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저기 대기업 총수님들 빼고는 거의 없죠. 그래서 난 그런 속초에 사는 사람들은 다 다독가여서 이런 서점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걸까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되게 두 서점은 비슷한 듯 다른 점이 있어요. 네. 문흥당 사림이 좀 더 규모가 더 크고 현대식 대형 서점 같으면, 동아서점은 뭐 우리가 아는 진짜 친근한 동네 서점의 모습을 띠고 있는데, 그 서점 한편에는 해변에서 주워온 것 같은 조개껍질부터 시작해가지고 3대 주인장이 쓴 동아서점의 이야기를 담은 당신에게 말을 걸어온다라는 책까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3대 주인장 분이 책을 2권을 쓰셨는데, 작가신 건가요? 하나는 그 동아서점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는 또 속초에 대한 여행 책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그 책에 대한, 그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 이런 것도 살펴볼 수 있고, 네. 운이 좋으면 그분한테 사인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오래되었지만 젊은 책방이라는 수식어가 되게 잘 어울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매달 또 그 서점만의 특징이라고 그러면은 매달 베스트셀러들을 이렇게 대형 책방은 그냥 이렇게 나열해 놓잖아요. 그죠? 거긴 종이에다가 큰 한지 같은 종이에 써놔요. 손글씨로. 아, 수필로? 그 동아서점에 이렇게 많이 팔렸던 책들 뭐 베스트 10 해가지고 이렇게 써놓으면은 거기 가가지고 그걸 고르게 되는, 약간 그 대학교 대자보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벽면을 장식하고 있고, 동아서점만의 큐레이션된 책들이 또 추천 이유와 함께 정렬이 돼 있어요. 그 책들이 쫙, 뭐 어떤 오늘의 이달의 뭐 주제는 블루입니다. 이래가지고 블루가 약간 우울을 명시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울과 관련된 책 같은 게 이렇게 쫙 돼 있기도 하고, 표지가 다 푸른 계열이 있는 책들을 다 이렇게 책장에 모아놓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책방 지기들이 자기만의 주제를 정해가지고 책들을 큐레이션을 해놓고 있거든요. 네. 이게 동아서점만의 특징은 아니고 거의 동네 서점들만의 모든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약간 요즘 좀 트렌드인가요? 약간? 네. 그게 그래서 뭐 100개의 동네 서점이 있다면 다 100가지 다른 컨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독립서점을 오늘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런 손글씨로 또 적혀있으면 되게 눈길이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굿즈들 같은 것도 서울의 대형 서점 못지않게 구비가 되어 있어가지고 여행자의 지갑을 털기에 아주 적절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막고 있지만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다시 찾고 싶어요. 다시 또 투어를 다시 다니겠다. 그래서 이렇게 동네 서점은 어느 한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기도 하는데, 요즘엔 되게 다양한 독립책방들이 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행지를 짤 때 꼭 저는 빠지지 않고 일정에 넣게 되는 것 같는데, 이거 진짜 꼭 꿀팁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책방도 알려드리자면, 네. 서울에는 물론 되게 다양한 책방들이 있어요. 네. 스토리지, 북앤필름, 유어마인드, 사적이 서점, 이렇게 저는 오늘 3군데의 서울에 있는 서점을 알려드릴 텐데, 그게 다 개인 서점이에요?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개인 서점인데, 물론 잘 돼가지고 계속 분점을 내시는 곳도 있어요. 그곳이 바로 스토리지 북앤필름이라는 곳이에요. 네. 그 본점은 해방촌 언덕에 자리한 독립 책방인데요. 이태원에 있는데. 네, 거기 계단을 되게 힘들게 올라가면 네. 이렇게 창고처럼 보이는 이런, 그 약간 허름해 보이지만 뭔가 알찬 게 있을 것 같은 그런 이런 책방이 나와야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해방촌에 정말 잘 어울려요. 네. 그래서 이름처럼 되게 전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 차고지처럼 생겼는데, 언뜻 스치면서 볼 때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나무 선반에 잡지들이나 이렇게 큰 판형의 책들이 진열이 되어 있고, 매대에는 독립출판물들이 무질서 속의 질서처럼 놓여져 있어요. 근데 이곳이 그래도 조금 오래된 책방인지라 그런 독립출판물이 초창기부터 있던 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잘 찾아보면 지금은 절판된 것들도 찾을 수 있고. 헌책방이에요? 헌책방은 아닌데, 그러니까 독립출판이라는 게 뒤에도 다시 얘기를 드리겠지만, 약간 개인이 직접 다 기획을 해가지고 만든 출판물이에요. 출판사를 거치지 않고. 말 그대로 독립적으로. 그래서 다 일반 서점에서는 구할 수 없는 책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게 또 어느 책이 뭐 몇 권이 있나 이런 게 그 전산에 잡히지 않아서
구하기가 어려운 책들도 그렇겠네.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책방을 발품을 팔아야 얻을 수 있는데 네. 그런 책들도 있어요. 여기는 좀 되게 2013년부터 개점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독립서점이랑 독립출판 이런 문화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여기는 좀 오래된 그래도 독립출판 중에서 좀 버티고 있는 그래서 네. 약간 역사가 쌓여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리고 이 이름에 부겐필름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사진과 영화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있어요. 사진과 영화. 그래서 사진과 영화에 관심 있는 분들이 가시면 그 관련된 서적들도 잘 구매할 수 있고 실제로 사진 출판 관련된 강좌도 열리는 곳이에요. 되게 이것저것 많이 하시는구나. 이것저것을 되게 많이 해요. 이게 또 두 번째 특징이에요. 독립서점과 독립서점들은 약간 지역에서 일어나는 행사들을 기획하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또 최근에 강남점도 오픈을 해가지고 네.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독립출판물을 소개하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야, 강남정에 오픈할 정도면 꽤 떼돈을 그렇죠. 버신. 네. 떼돈은 모르겠는데 이 독립출판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많은 그 그죠, 강남을 그죠. 선택하셨대요. 두 번째 소개할 서울의 동네 서점은 유어마인드입니다. 유어마인드. 네, 유어마인드는 연희동에 위치한 서점이에요. 네. 그곳에서는 이제 독립 출판물과 굿즈들을 구매할 수도 있지만 꾸준하게 직접 제작하고 출판을 하기도 해요. 연희동 저기 홍대 쪽이죠? 네. 그러니까 저희 들으시는 분들 중에 서울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좀 특징적인 뭐 장소를 좀 꼽아드리면 네. 뭐 대충 알 수 있지 서울 않을까? 홍대 근처에 연희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되게 아기자기하고 주변에 되게 유명한 맛있는 카페와 유명 빵집들이 그죠. 있어요. 그죠. 이영자 언니의 그런 먹자길이 있을 때 빠지지 않는 동네였죠. 네. 그래서 그곳에서 있는 책방인데 또 뒤에 이야기할 서울 아트 북페어인 네. 언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 것을 네. 매년 개최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 한 번 들어가면은 개미지옥이에요. 일단 연희동에 있는 오프라인 서점은 온통 나무로 인테리어를 하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나무가 주는 약간 따뜻한 느낌도 있고 좋다. 2층 주택의 2층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볕이 되게 잘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무로 만든 집에 나무로 만든 책들을 사놓으니까 약간 좀 잔인한 그런 풍경이. 약간 그런 닭장에서 계란 까먹는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그런 환경에 되게 책 읽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잖아요. 그죠. 심지어 고양이도 있어요. 가야겠다. 거기 가야겠죠. 네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변에 되게 커피가 맛있는 카페도 있고 네. 유명 빵집들이 있어가지고 네. 책 한 권 사들고 동네 산책하기에도 너무 좋은 곳이죠. 데이트 코스로 아주 최고죠. 아주 최고죠. 하지만 가면 그 사진의 늪에 빠져가지고 한 3시간 동안 카메라맨 해야 되니까 안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근처에 갈 일 있으면 무조건 제일 먼저 가시라고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그런 책들, 이거 되게 굵직한 책방들이에요. 되게 네. 여기도 2012년에 시작하고 막 이러서 좀 오래된 책방들이고. 근데 막 제 생각에는 좀 오래됐을 것 같은데 2010년대 초반이니까 막 그렇게까지 오래되진 않았네요.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죠. 하지만 그 독립출판이라는 게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역사 자체가 짧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그래도 독립출판계에서는 좀 이렇게 자제하고 있는 굵대가 굵은 그런 책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마지막으로는 사적인 서점이라는 책방입니다. 네. 이게 또 마찬가지로 홍대 근처에 창전동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에서 시즌 1이 끝나고 잠실에 있는 교보문고에 샵인샵 형태로 시즌 2를 시작을 했어요. 사적인 서점이. 그게 시즌제로 하는 건가요? 시즌제로 이렇게 책방 지기님이 이름을 붙였지만 원래는 뭐 각자의 사정들이 있었겠죠. 거기서 글을 접어야 하는 뭐 이런 그런 게 있었겠죠. 그건 자세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그 이름 그대로 한 사람을 위한 사적인 서점이라는 컨셉의 책방입니다. 좋네요. 그래서 책이 필요한 이에게 맞춤형 책을 처방해 주는데 이게 미리 예약을 받아서 원래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컨설팅 해주는 그런 건가요? 네, 컨설팅을 해주고 개인 독서 지침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개인 독서 카드를 관리해 주기도 하고 원래는 정말 예약을 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공간에. 근데 이제 현재는 교보문고 안에 재개점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사적인 서점에서 큐레이션한 책들을 언제든지 읽어볼 수 있더라고요. 그 대신 특이한 점이 이 특징을 살린 게 책상에 책들을 다 감춰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 책 표지를 책사계로 다 감춰버려서 네네. 어떤 책인지 모르게. 랜덤 박스처럼? 네, 그렇게 해놓고 뭐뭐한 당신에게라는 처방이라고 문구를 하나씩 써놨어요. 아, 제목이 안 보이고 음. 처방을 적어놨구나. 그래서 막 인생의 쓸모를 따져 묻는 당신에게라든지 아직 사랑을 믿고 싶은 당신에게라든지 아니면 집만 보면 한숨이 나오는 당신에게 등등 삶에 지친 현대인들이 현대인들이 한 번쯤은 들어야 하는. 맞아. 막 퇴사하고 싶은 당신에게 이런 식으로 네. 내가 현재 처한 상황에서 읽으면 좋을 책들을 어떤 책인지 모른 채로 읽어보는 거죠. 제가 방금 한 말 뭔 말인지 모르죠. 뭐요? 볼테르 제가 소설 팟캐스트 제목 그렇게 지었었는데 안 들어봤구만. 뭐라고 했죠? 제가 현대에 지친 사람들. 알죠. 제가 너무 인싸에 집중해가지고 인싸가 안 나오면 볼테르인지 몰라. 넘어가시죠. 그런데 넘어가시죠. 책방지기에 지극히 사적인 서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책들을 읽어보다 보면은 실제로 책방지기가 그어놓은 밑줄이 있어요. 네네. 뭐 첨언도 있고 연필로. 이제 그런 거를 읽다 보면은 정말 약을 처방받은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되게 컨셉이 특이하죠. 진짜 막 그 장인이 한 땀 한 땀 딴 그런 느낌이네. 그래서 실제로 예약제로 또 예약을 받기도 하고 네. 그렇게 샵인샵 형태로 돼 있어서 되게 접근성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추천드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보자면 대구입니다. 대구 좋죠. 지금 여행을 하는 느낌이에요. 랜선 여행. 속초 찍고 서울 찍은 대구로 갔습니다. 자, 대구에는 코스트북스라는 책방이 있어요. 이름도 되게 다 특이하죠. 하나같이. 그죠? 대구의 동성로에서 골목으로 조금 걸어 들어가면 네. 하얀 캐스퍼 같은 유령 간판이 하나 보여요. 네. 그 유령을 따라서 3층으로 올라가면 고스트북스가 나옵니다. 네. 연희동의 유어마인드처럼 고스트북스도 오프라인의 서점이지만 소형 출판사이기도 한데요. 미미라는 데일리 라이프 매거진이나 네. 단행본이 나오기도 하고 아티스트북을 출판하는 곳이에요. 주로 취급하는 것들이 그런 세 종류인데 여기 주인장은 부부세요. 네. 그래서 그 주인장이 선별한 독립 출판물과 국내 미술, 디자인, 예술 분야와 우주과학 분야 책을 주로 소개해드립니다. 네네. 그래서 근데 이곳의 또 특징은 커피랑 차, 음료를 함께 즐길 수가 있어요. 아, 북카페 같은 느낌으로? 네, 그렇죠. 이제 또 독립 출판물을 다루다 보면은 책만으로는 마진이 많이 남지 않기 때문에 그죠. 이런 식으로 약간 부업처럼 하는 곳들이 많은데 이곳은 커피랑 함께 즐길 수 있는 책방입니다. 혹시 맥주 이런 것도 좀 있나요? 맥주 제가 기억에는 그런 약간 병음료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맥주였는지 탄산수였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냉장고에 다른 음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커피를 제외한. 책맥이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심야 책방. 그런 데서 막 맥주 마시면서 책 읽고 그런 것도 하는데. 네, 맞아요. 그런 것도 되게 좋죠. 그런 곳을 하는 것도 많이 있던 것 같아요. 뒤에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종종 여기는 이제 그림과 문화 예술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소개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종종 그림책의 원화 정시가 열리기도 해요. 네. 그 커피도 되게 맛있고 별도의 돈을 추가하면 시즌마다 제작한 책사계를 책에 또 포장을 해주시거든요. 아, 책사계? 네. 그거를 저는 또 너무 귀여워가지고 집에 액자로 걸어놨어요. 막 굿즈처럼 모으는구나. 고이 이렇게 시즌별로 다르게 나오니까. 그리고 원화 정시도 되게 좋아요. 거기 가면은. 그런 책 그런 것도 원화도 판매도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그림책 같은 거를 구경하기에도 너무 좋고 그런 걸 좋아하신다면 고스트북스를 추천드립니다. 추천. 네. 그리고 두 번째. 대구의 더폴락이라는 서점인데요. 네. 속초에 문우당 서림과 동화서점이 있다면 대구에는 고스트북스와 더폴락이 있다고 하고 싶을 만큼 대구에는 좀 전국적으로 유명한 독립서점이 쌍두마차처럼 그리 멀지 않은 위치에 또 자리에 있어요. 작은 구천이네. 그렇죠. 물론 오래된 역사라고 해봤자 계속 말씀드렸지만 10년이 채 안 됐지만 그래도 그죠. 독립서점으로 10년 가까이 운영되었다고 하면은 정말 존경심이 들면서 독립출판계에서는 동화서점 못지않은 아우라가 폴폴 난다고 해야 될까요? 네. 아무튼 고스트북스가 서울에 있어도 아무런 위화감이 없을 정도라고 하면은 더폴락은 대구의 지역색을 담고 있는데 이 이유가 대구의 아티스트분의 창작품이나 대구 여행의 기념품 같은 거를 구매하기에도 좋고 현재는 재개발 때문에 이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전에는 그 대구 근대 골목이라고 아세요? 알죠. 그 근대 공구 골목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약간 석유 냄새, 이렇게 신나 냄새를 맡으면서 걷다 보면 이 책방을 만날 수 있어요. 공단 냄새를 딱 느끼면서. 근데 인테리어도 약간 이렇게
녹슨 철 같은 문 같은 걸 열고 들어가야 그 책방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컨셉을 되게 잘 잡은 곳이었는데 공간이 주는 그런 느낌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건물이 되게 아주 오래된 곳이어가지고 네. 그 공간의 특색을 살려서 그곳에서 또 전시도 하고 또 대구는 단편 영화제가 열리는데 매년 그 기간이 되면은 주요 행사들을 주최하는 복합 문화 공간이 되기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덧플락은 동화서점 같다고 한 느낌이 그 지역에 있는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터줏대감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할까? 괜찮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대구에는 이렇게 두 군데가 있고요. 자, 이제 대구 찍고 대전으로 갑니다. 아, 네, 다시 또 올라오네. 네, 다시 올라옵니다. 대전에는 구 도시 여행자 현 다다르다라는 서점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또 대구의 덧플락처럼 지역성을 강판에 내몰면서 대전의 문화 행사를 주도하는 책방이 있는데요. 아, 네. 이제 이 주인장의 특이한 점이 본인을 대전 초돌이, 대전 러버라고 자처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되게 운영을 되게 재밌게 하시고 있는데 네. 원래는 대전의 구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웅동에서 운영이 됐거든요. 네. 은행동 옆에 좀 옛날 약간 구도청이 있고 약간 그 곳이 있는데 그 되게 거기도 약간 중앙시장 조금, 넘어가서 있는 건가? 네, 중앙시장 넘어가가지고 보면은 거기 조금만 그 은행동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네네. 조금 낡은 오래된 건물들 있고 거기도 근대골목처럼 약간 그런 데가 있어서 밥집이나 카페들이 네네. 아기자기하게 많이 생긴 곳이에요. 네. 근데 이런 서점들이 막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몰리면은 블로우를 일으키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들도 포획할 수 없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때문에 이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책방들이 마진도 안 나는데 힘겨운 일들이 계속 와. 그래가지고 이분도 이사를 하셔가지고 이름도 다다르다라고 바꿔가지고 네. 재개점을 하셨는데 네. 이곳에 가면은 대전 시티즌이라고 아시나요? 아니, 모르겠네. 축구팀. 대전 시티즌이라고 좀 대전 지역 축구팀인가요? 네, 지역 축구팀이 있는데 그 축구팀이랑 꿈돌이 네. 아시죠? 몰라요. 대전 엑스포 안 가셨나요? 아, 그 엑스포 마스코트? 네, 마스코트 그건 대전에 알죠. 있는 그 외계인 노란색 꿈돌이는 꿈돌이. 까먹고 있었다. 꿈돌이. 꿈돌이죠, 우리는. 호돌이 때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꿈돌이 같은 네. 대전 고유의 콘텐츠들을 가지고 굿즈를 제작해서 판매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매년 가을이면은 시티 페스타를 열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만나기 어려운 대전은 아무래도 그런 공연들이 서울보다 적게 열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나기 어려운 뮤지션들이나 강연자들을 데려와서 축제를 열어요. 그리고 또 문화예술기획팀을 운영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의 로컬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의 중심 역할을 하는 서점이라고 볼 수 있죠. 좋네요. 되게 좋죠. 그래서 저도 여기 대전 도시 여행제에서 운영하는 행사를 매년 가는 편이었는데 네. 올해는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올해는 박람회 다 취소가 돼버려가지고. 맞아. 너무 아쉬워요. 근데 엑스포 얘기하니까 그 최근에 엑스포 가보신 적 없죠? 대전 엑스포에. 최근에는 없고 한 1, 2년 전엔 가봤어요. 가봤어? 네. 거기 거의 막 페어처럼 돼가지고. 그거 없었어. 그 큰 꿈돌이 그 동상 없어지고 그래? 그리고 그 놀이동산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엑스포 탑만 남아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그 TV 같은 데서 봤던 그런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맞아. 약간 좀 이렇게 내 추억이 좀 깎이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맞아. 아쉬웠던 기억이 좀 있고 저도 지금 서울 올라온 지 좀 됐다 보니까 최근에 못 가봤는데 1, 2년 전에 가봤다는 네. 말이잖아. 좀 가면은, 아쉽다. 맞아. 거기 약간 그것만 이렇게 남아있고 꿈돌이도 되게 쪼만해져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큰 게 있는데. 아닐까? 아니 근데 정말 큰 꿈돌이가 있어요. 모든 엑스포에 가는 어린이들이 앞에서 사진 찍는 그런 동상이 있었는데 그게 되게 찾는 이가 없어져가지고 되게 낡아진 모습으로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는 사진이 요즘 인터넷에 다시 떠돌더라고요. 되게 마음 아팠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러면.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 사실 지역적으로 활용하면 가치가 되게 높은 건데. 그쵸. 특히 꿈돌이는 생긴 것도 귀엽단 말이야. 그죠. 약간 외계인이지만 단순한 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렇게 귀엽고 정감 갈 수 없어요.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 SNS에서 본 건데 내 꿈은 라이언이라 그래가지고 약간 프로듀서 01처럼 캐릭터들이 날 뽑아달라고 하면서 거기에 꿈돌이가 출전한 거 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셨나요? 잊혀졌던 캐릭터들을 못 봤는데 재밌네요. 그쵸. 나는 라이언이 꿈이야 이런 것처럼 꿈돌이가 재출전한 건 봤습니다. 라이언이 워낙 대기업이다 보니까 문자 투표해줘야 돼요 꿈돌이한테.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전 꿈돌이의 추억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네.
제주로 갑니다. 대전에서 청주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로 한번 가볼게요. 한 40분이면 가나요? 한 시간? 한 시간이면 바로 갑니다. 그래서 제주에는 또 이게 여행자들이 많다 보니까 동네 서점이 또 지역별로 많습니다. 네. 첫 번째 제주의 책방은 바로 소심한 책방인데요. 제주 동쪽에 한적하고 아기자기한 종달리라는 마을이 있어요. 성산일출봉 근처에. 네. 이제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름 그대로 소심한 두 책방지기가 오로지 자신들만의 취향으로 고심해 고른 소설과 에세이, 뭐 인문, 여행, 독립出版문과 또 제주 특산문, 문구들을 판매하는 곳이에요. 네. 여기서는 앞서 말했듯이 막 책맥 같은 것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행사들을 주기적으로 열고 있어요. 북토크, 워크숍, 공연, 심야 책방이 주기적으로 열리면서 네. 시기를 잘 맞춰서 가면은 오름에서 열리는 공연을 볼 수도 있고 별 보면서 즐기는 공연 같은 좋다. 제주만의 공연들을 즐길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운이 아프게도 한 번도 그 시기를 맞춰서 자주는 갔는데 한 번도 그 시기를 맞춰서 가지는 못했거든요. 인생 타이밍이지. 그러니까. 근데 이게 작가와의 대화나 워크숍들이 정말 자주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아주 소중한 책방이죠. 네. 그래서 제주에 있는 게 너무 아쉽기도 하고 이런 행사를 또 여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책방에서 감당해야 되는 일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주 여는 곳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책은 숨어있기 좋은 방이라는 제가 문구도 어디서 봤다 그랬잖아요. 네네. 바로 이 책방에서 발견한 말입니다. 정말 너무 공감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오늘 팟캐스트의 소주제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 숨어있기 좋은 책들을 만날 수 있는 종달리 소금밥 앞에 소심한 책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종달리에서 함덕 쪽으로 올라가 볼게요. 그래서 함덕에 대명 리조트라고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는데 대명 리조트라고 좀 큰 리조트가 있어요. 그 옆에는 되게 수상해 보이는 삼각형의 작고 하얀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딱 진짜 삼각형 모양이에요. 이렇게 벽이. 네, 바로 그것이 만춘서점입니다. 만춘서점. 네. 약간 중국집 이름 같은데? 그렇죠. 약간 이름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되게 특색 있게 느껴지지 않아요? 느껴지네. 네, 그리고 주인장이 되게 멋져요. 어떤 여성분이신데 진짜 뭔가 아우라가 퍼지고 너무 멋진 분인 것 같은 거예요. 그 만춘서점은 특히 주인장의 취향이 듬뿍 느껴지는 다양한 책들이랑 더불어서 각종 형태의 LP 음반들도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딱 음반 목록만 보더라도 어마무시한 내공이 느껴집니다. 마당에 다 숨겨진 디테일인데 보면은 이렇게 신해철 분의 그 묘비도 이렇게 크리스탈로 제작이 돼서 있거든요. 되게 보기엔 되게 음악에 조예가 깊으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상상하게 되는데 그래서 가서 책을 읽다 보면은 자꾸 서점의 배경 음악에 집중을 하게 돼요. BGM에 계속 LP로 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석구석 세심하게 조금 계산된 듯한 아주 좀 세련되고 특이하기도 하지만 진짜 좀 제주에 있을 것 같지 않은 제주만의 특색은 있진 않아요. 근데 되게 디테일이 돋보이는 서점입니다. 만춘서점. 네, 만춘서점. 그래서 선덕에서 만춘서점 보고 함덕 해변에서 뭐 좀 즐기신 다음에 다시 내려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바로 성산 일출봉 쪽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가다 보면 그 성산 일출봉 쪽 가기 전에 수산리라는 작은 마을이 있어요. 이런 지금 소개해드릴 책방은 책방무사라는 곳인데 원래는 종로구 개동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 경복궁 옆에 동네 있잖아요. 거기에 있었던 책방무사는 2017년에 제주 수산리로 이전을 했는데요. 이 이름의 원이 오늘도 부디 무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책방 이름을 무사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수산 초등학교 이제 근처에 한 아름상회라는 간판을 그대로 달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개동에 있을 때도 제가 가봤거든요. 그때는 옛날에 오래된 미용실 간판을 그대로 달아서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겉에서 봤을 땐 저게 책방인가? 라고 느낄 수 없을 약간 그렇게 인테리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분이었는데 그래서 되게 기억에 남아요. 그 당시에도 책을 담아주실 때 봉투를 손님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기부받은 종이 봉투를 재활용해서 담아주시는 분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저는 이상한 빵 봉지 같은 데다가 책을 담아왔던 것 같은데 제주로 이전을 하고 나서도 쓰지 않는 종이백이나 에코백을 기부를 받아서
거기다 담아주는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굉장히 좀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는데 책을 샀지만 마치 음. 빵을 산 것 같은 1+1 같은 그런.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재활용을 하시니까 자원도 아껴지고 음.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 너무 네. 마음에 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책방 계정을 보다 보면은 그 책방이 수산초등학교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학교를 끝나고 책방에 막 문구점 들리듯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화책을 되게 읽고 가는 모습들을 종종 올려주시는데 네. 진짜 좀 동화 속의 한 장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서점에 가면은 그 꼬마들을 위해 놓여 있는 것 같은 되게 낮은 의자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낮은 의자에 앉으면 딱 그 의자에 앉았을 때만 시선에서 볼 수 있는 위치에 동화책들이 큐레이션이 돼 있고 되게 다정한 곳이에요. 눈높이에 딱 맞춰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또 그리고 필름 카메라랑 사진에 관련된 책들도 거기 되게 많거든요. 네. 그리고 또 페미니즘 서적이나 환경 서적 등 책방 운영자가 관심이 비교적 뚜렷한 서적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주 성산 일주봉 많이 가잖아요. 네네. 그 가실 일이 있으면 한 가다가 번은 꼭 들려봐라. 들려서 책방 무사히 가보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 책방 무사. 약간 이름도 좀 느낌이 있고 좋네요. 그래서 여행자들을 위한 서점도 좋은데 이렇게 좀 동네에 스며드는 서점이 약간 좀 그런 게 없잖아요. 약간 네. 여행자들만 보다 보면 관광객처럼 외부인들만 오는 책방이 아니라 약간 진짜 동네 아기들도 다 이용을 하는 약간 스며드는 게 좀 오래오래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곳은 요조분이 운영하시는 거. 요조? 제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그 책방 주인분이 그 가수 요조 아시나요? 알죠. 홍대 여신 요조. 그분이십니다. 제주도에 가신 거예요? 네. 아, 요조. 저는 근데 그걸 몰랐어요. 얼굴에 몰라셨구나. 개동에 이게 마스크 같은 걸 끼고 있으시니까 그 개동에 있을 때 계속 이것저것 엄청 다 귀찮게 물어봤거든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막 이런 식으로. 근데 되게 친절하고 다정하게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한아름 사고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후에 찾아보니까 그곳이 되게 유명했고 홍대 여신이 운영하는 곳이었구나. 네. 지금은 홍대 여신이라는 타이틀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걸로 알고 그래? 있지만 아니 근데 그때 왜 거기 타루님이랑 요조님 이런 분들이 당시에 홍대를 휩쓸었었죠. 인디밴드에서. 오지은. 어. 그러니까 저 이름들이죠. 지금은 거기서 책방 모사를 운영하시고 계십니다.